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대북 심리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 효과는 목함질의 도발 등에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에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의에 기댄다고 해서 저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심리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실상을 알려 김정은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 천안함 폭침과 목함지뢰 사건처럼 테러 수준의 북한 도발이 일어날 때마다 재개됐다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에서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국군 심리전단의 확성기 방송 체계를 대비해 장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철거 전까지 심리전단이 운영했던 확성기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모두 합쳐 약 40여 대입니다. 간신히 구속을 면한 이재명이 추석인 29일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무조건적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영수회담에 앞서 이재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에는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불과 하루 사이에 윤석열 정부를 실컷 비난해놓고 갑자기 무슨 마음으로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하는지 이재명 야 이 양반아 매사 이러니 이재명을 못 믿을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연합뉴스 뉴스 1번지에서 이재명이 그동안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이번엔 성사되리라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날 겁니다. 또 이게 만났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영수회담을 이렇게 여러 번 제안했는데 다 이게 본인의 그 방탄 때문에 본인 수사 좀 이게 막아달라 방탄 때문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아예 대선에 불복하고 있어요. 한 번도 대선에 깨끗하게 내가 졌다. 그러고 이게 협조하겠다. 이렇게 진정하게 승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숫자로.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 1년 6개월 됐죠. 그 사이에 해임 건의만 3번 했어요. 그 다음에 탄핵을 하겠다는 한 건이 7건입니다. 그 다음에 특검하겠다는 게 3건이에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가 4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끊임없이 정부를 계속 공격만 했지 한 번도 협조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정권 중에요. 이번에 뭐 부처 개편 있잖아요. 여가부를 없앤다든지 공약. 이것도 법을 안 바꿔줘가지고 지금 이게 여가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깨끗하게 나 패배했다 인정하고 적극 협조해 줄게. 그럼 이게 정부조직법도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한 1, 2년 허니문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신혼여행 허니문 기간. 근데 그게 없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승복하지 않고 계속 발목만 잡다가 그러고 자기 방탄으로 영수회담 요구하는데 여기 대통령이 왜 응합니까? 저는 응할 이유도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이재명이 추석 당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명절 연휴 직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제4 영수회담 카드로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모양새지만 범죄 피의자와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을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장 구속이 안 됐을 뿐 범죄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며 여야 대표 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통하던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불쑥 나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판사가 유죄는 인정하되 거대 정당 대표라는 특권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무죄라도 받으냐 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의아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제1야당의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거듭 여야 대표 회담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이재명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30일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 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 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 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해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은 오히려 압수수색하지도 않았고 만약 컴퓨터 30대 압수수색하면 30번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게 민주당 등 좌파 무리들의 억지 주장인 겁니다. 우리 사회의 대문호인 작가 이문열 선생이 최근 본인이 좌익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좌익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왼쪽으로 기우는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집권 1년 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다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 정책으로 성과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문열 선생은 30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송의달이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사회 분위기상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자기가 좌익 활동을 하는 줄 모르면서 좌익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 극렬한 간첩 활동만 아니면 좌익에 대해 굉장히 관용하는 사회가 됐다. 예전에는 골수 좌익만 하던 발언들을 지금은 우리가 예사롭게 듣고 대하는 세상이라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좌파 위협에 둔감해져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다만 2030 세대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좌파적 유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나 2030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제화한 세대라 자유가 몸에 밴 이들을 좌파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좌파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꼭 있다고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586 운동권의 세례를 받은 4050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좌파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 아래 세대인 2030 세대까지 좌파로 의식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인데요. 아마 많은 나라의 TV 구독자님들도 이문열 선생 주장을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